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의 무기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러시아군이 정말 하다 이런 무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관짝을 열고 튀어나온 러시아군의 새로운 주력 야포, 소련의 D1 152mm 견인 곡사포. 아니 지금 소련 이야기가 나오네요. 소련. 자, 소련 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견인 곡사포인데 지금 관짝을 열고 튀어나왔다. 그 말은 이미 퇴役한 지 오래됐고, 퇴役한 지 그냥 오래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퇴役한 지 50년 된 거, 그걸 지금 끄집어내서 와서 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무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동영상이 보이는데요. 뭔가 지금 차량이 계단포를 끌고 가죠. 이 계단포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네요. 그래서 완전히 타이어 다 펑크 난 상태에서 끌고 가고 뒤뚱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참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비 오는 와중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포냐? 소비에트 아미, 소련 육군의 152mm 견인포인데 D1, 서방 측 표기로는 M1943, 1943이라는 것은 1943년도에 실전 배치됐다라는 그런 포인데, 그러면은 이거 뭐 한국군에도 보니까 뭐 M101 이런 거 1945년산 이런 거 전방에 있던데 그건 무엇이라고?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르죠. 우리는 계속 개량해서 포신도 갈고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건 퇴役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왜 오래전에 퇴役했을까요? 성능이 안 좋으니까. 자,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찍힌 그 영상, 그것만 아니다. 전선 곳곳에서 식별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이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마구마구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고 있는 데를 지금 혼전 양상이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가 확 덮쳐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행리를 향해서 주포 쏘고 그리고 기관총 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군의 T-80 전차에게 포 맞고 기관총 맞던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 했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그 뒤에도 지금 포가 달려있네요. 이것도 바로 오늘의 주인공 D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D1이 헤르손 전선에서도 배치되어 있다가 지금 빠지고 있고, 즉 여기저기 지금 다 배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2차 대전 참전용사, 이 견인포가 도대체 뭐냐 보겠습니다. 자, 2차 대전 중에 군단급 화력 강화 필요성을 느꼈어요, 소련이. 자, 독소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소전쟁이 시작되고 딱 보니까 뭐야, 41년 가을에 독일하고 딱 부딪혀보니까 독일이 너무 강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소련은 뭐 예조푸시나 하면서 완전히 계획하고 뭐 바꾸고 이러면서 이 군단급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 지원 뭐 이런 걸로 사단 포병을 만들었는데, 그 사단 포병에 일반 지원, 그러니까 사단에 또 연대가 있죠. 그 연대 하나마다 배정된 게 76.2mm 견인포 대대를 하나씩 붙여줬고, 그리고 사단 일반 지원, 우리도 과거에 105mm 포에 152mm 포병대대 하나 해서 일반 지원 해줬죠. 그런 것처럼 사단 일반 지원은 122mm 견인포 한 개 대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독일하고 딱 붙어보니까 이게 지금 포가 너무 세거든요. 그런데 스탈린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포병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포병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독일보다 더 큰 그런 이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군단 만들자. 독일 보니까 뭐 집단군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도 집단군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군단 포병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군단 포병에서 쓸 수 있는 포 만들자라고 된 겁니다. 자, 42년도에 소비에트 포병 총국님이 모토빌리카 기계공장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 모토빌리카 기계공장의 선임연구위원이에요. 야, 급해. 독일 놈들이 밀려오는데 우리 군단 포병이 너무 약해. 152mm 신형 곡사포 빨리 좀 만들어서 가져와 봐. 자, 이러니까 이 선임연구원이 아니 예조푸시나 하시면서 소총군단 없애니 많이 난리를 펴시더니 이제 와서 신형 곡사포를 달라고요? 원래 쓰시던 M10 152mm 견인포 생산 라인도 없애라 하시던 분이 웬 갑자기 152mm를요? 이제 이러니까 야, 너 숙청 마렵냐?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지금 독일 놈들 밀려오는 거 안 보여? 그리고 M10 너무 복잡해서 생산 비용 많이 들어. 이참에 싸고 강력하고 튼튼한 신형곡사포 만들어 와. 시간은 6개월 줄게. 달랑 6개월 주고 신형포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연구원이 아니 이 동지들이 무슨 신형 야포가 나와라 뚝딱 하면 튀어나온 줄 아나? 그냥 지금 있는 거 가져다가 대충 끼워 맞춰서 만들 테니까 알아서 써요. M30 122mm 곡사포 그 포가가 좀 괜찮으니까 거기다가 M10 포진 얹어서 갖다 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152mm 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122mm 포신 가대 포가 여기다가 152mm 포를 얹어서 줄게. 그러면 152mm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은 많은데 아마 딱 보시는 순간 굉장히 문제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딱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가분수네요. 밑에 이 포신 가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포는 굉장히 크죠. 가분수가 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동이 152mm의 반동이 분명히 122mm보다는 클 텐데 이 122mm에 쓰던 하체를 가지고 152mm의 반동을 버티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연구원들이 또 머리를 써서 뭔가 또 장치를 집어넣고 구조를 좀 바꾸고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전투 중량은 3.6톤인데 길이가 6.7m 그리고 구경은 152점 그리고 주태복자기를 수압식으로 여기다가 아래 위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 이제 포가 뻥 쏘면 뒤로 훅 밀리는데 이걸 더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지금 주태복자기를 집어넣고 이걸 이제 수압식으로 넣어서 반동을 더 억제를 많이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각은 마이너스 3도에서 63.5도까지 들 수 있고 평각은 좌우로 17.5도까지 틀 수 있고요. 여기까지 또 좋아요. 그리고 발사 속도는 분당 서너 발. 저번에 알려드렸던 D20은 분당 5발에서 6발. 이거는 분당 서너 발. 자, 사거리가 12.4km 밖에 안 돼요. 아니 152mm 중포인데 12.4km. 요즘으로 치면 뭐 박격포 사거리죠. 우리 M101 105mm 우리가 똥포라고 불렀던 그게 이제 한 11km 되니까 뭐 그거하고 비슷한 사거리. 이게 뭐야? M101은 당연히 연대 지원하기인데 이거는 사단 군단 지원하기가 12.4km 날리면 어떻게 군단의 사단들을 지원하는 거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122mm의 하체에다가 152mm를 포를 얹다 보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즐 브레이크 여기 구멍이 크게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즐 브레이크의 규모가 엄청 크고 길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포를 쏘면 이 강력한 가스 압력을 확 밀어줘서 포신이 길면 길수록 이 K9 자주포처럼 52 구경장 이 정도 되면 쫙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탄도를 쫙 받으면서 스피드도 받고 해서 쫙 나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밑에 하체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포신도 짧게 만들고 근데 그 포신 짧게 만들어도 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머즐 브레이크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이 꽉 나갈 때 길게 쫙 나가면 뒤로 뻥 밀릴 거니까 그냥 조금 나가다가 화염이 옆으로 훅 새버려요. 새버리니까 파워가 옆으로 쑥 새버리죠. 쫙 길게 밀어줘야 되는데 조금만 가다가 확 새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하체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가다가 확 새버리니까 이렇게 머즐 브레이크 확 새버리니까 이게 12.4km 밖에 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인원은 8명.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택이. 자, 그래서 나름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 군단 포병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귀한 대접 받았냐? 일단 152mm고 비싸니까. 그래서 스탈린이 야 양이고 질이야 152mm보다 122mm가 더 싸니까 그거 더 만들어. 이렇게 돼서 요거는 한 3,000문 정도만 생산되고 그 어마어마한 이 독소전쟁 그 기간 중에 불과 3,000문만 생산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이후에 한 7, 8년 후에 D20 이 개발돼서 그 D20은 17.5km 날아가고 뭐 분당 발사속도 이거보다 한두 발 더 많고 하니까 나중에 D20으로 다 교체가 되는데 이 포는 1943년부터 1949년까지 생산되고 끝났는데 3,000문 정도 생산되었다.
라는 포예요. 그리고는 이제 올해로 퇴역 반색인데 빨리 퇴역했습니다. 왜? D20 그거 17.5km 날아가니까 그거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물론 D20도 나중에는 자주포로 다 바꿨는데, 그래서 이 올해로 퇴역 반색이 1970년도부터 퇴역하기 시작해서 75년도에 퇴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퇴역한 지 50년 다 됐죠. 70년에서 75년에 다 퇴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된 D1인데요. 박물관 안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련 야포치고는요, 생산량이 적어서 소장 가치가 높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사박물관에 있는 D1이에요. 이게 이제 키우에도 있고 모스크바도 있고 군사박물관마다 다 있어요. 왜? 몇 대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귀한 거잖아 하고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창고에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치장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 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누가 운영할 줄 아나? 지금 현재 러시아군에서 가장 고참이 누구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죠. 아니, 내가 말이야 73군번인데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끌려가고 있는 게니포 D1 모습인데,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73군번이면 이 사람이 이제 인관에서 기갑장교니까 기갑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대 배치 받아서 갔을 때는 이미 다 퇴역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요즘 장교들이, 요즘 포병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꺼내와서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됐는데, 포라는 게 뭐 저는 뭐 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편집국장이 포병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편집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 포는 사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표, 편각, 또 뭐 고각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뭐 기압, 온도, 풍향, 풍속 이런 거에 따라서 몇 호 장약을 넣었을 때 고각, 편각 어떻게 했을 때 몇 킬로미터 날아간다. 이 데이터가 수많은 사격을 통해서 딱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다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점을 잡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풍향, 풍속, 온도, 기압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주어서 몇 밀 좌로 몇 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사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사표가 없는 거예요. 왜? 퇴역한 지 50년 됐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8월부터 이런 게 올라옵니다. D1 사표 구합니다. D1이 뭐 회사 그만둔다고 사표 내는 게 아니라 사표, 사격 재원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역 포병 대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D1 곡사포 사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싱긋싱긋. 이러니까 또 밑에서 나도 필요해요. 또 그 밑에서 또 나한테 D1 교보물 줘요. 그럼 사표를 드릴게요. 이봐 친구, D1에 대한 정보를 좀 줘요. 사표도 필요해요. 이제 여기까지는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야 152mm 게니포 D1 말이군.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이 야 벌써 D1까지 간 겁니까? 아니 D20 이런 거 끌고 올 때도 황당했는데 벌써 D1까지 내려간 겁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밑에서 정말 슬프네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사표도 없는 거. 아무데나 그냥 사표 없으면 어떡합니까? 대충 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사거리 12.4km밖에 안 되는 거 대충 쏘아서 누가 맞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교적 신형인 D20도 이런데 쏘니까 그냥 뭐 포신이 날아가 버려요. D20. D20은 냉전 때 생산되었죠. 그런데 냉전 때 생산되었으니까 전쟁 제대로 안 해봤겠죠. 그러나 이 D1은 43년도에 생산되었으니까 45년까지 얼마나 많이 쏘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포신 수명 다 됐을 때 집어넣어 놨겠죠. 그런데 전쟁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이 D20도 쏘니까 이런 식으로 뻥뻥 포신이 날아가는데, 이 D1은 제대로 붙어있기나 하겠습니까? 그 포신이. 자, 그래서 현장에서 불만을 하면 야 그냥 써, 포가 없다고 라고 한다라는 건데, 그러지 말고 전쟁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다가 퇴역한 지 50년 된 고색 창연한 수동포까지 끌고 나온 러시아군 D1 게니포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